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다시 중단되면서 가자 지구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중재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이스라엘의 무기 사용이 국제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투건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카이로 협상전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이 다 철수한 상태인데 밤 사이에 하마스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마스가 공식 성명을 통해서 휴전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중재국이 제시한 방안에 수정안을 내는 형태로 휴전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팔레스타인 내부 세력들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마스가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시작된 협상이 며칠 만에 다시 결렬 위기에 몰리면서 가자 남부 라파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피 명령을 내린 뒤 라파 동부 지역에선 최소한 11만 명이 인근의 칸 유니스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라파 전역에 여전히 140만 명 정도가 남아있고 특히 이 가운데 60만 명은 어린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간헐적 공격으로 인명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전면적인 지상전이 벌어질 경우 최악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 라파 지상전을 막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아직은 대규모 침공의 조짐은 없다 이런 평가가 나왔군요. 네, 백악관의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이 밝힌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대규모 침공이나 지상작전을 준비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휴전 협상에 대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협상 타결에 실패한 건 매우 유감이지만 양측이 협상을 계속하도록 긴밀히 노력하고 있고 또 양측의 차이는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미국이 지원한 무기를 민간인을 보호하는 국제법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조사해 왔는데요.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일일이 구체적 사례를 들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군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국제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또 이스라엘군의 높은 수준을 지적하면서 의도적인 공격에 나섰을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국제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는 병원이나 구호단체, 학교 등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습은 12건이 넘게 보고가 됐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국제법 위반을 단정하진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무기 지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라파로 진격할 경우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에 이어서 국무부가 예상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이스라엘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